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입니다.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10월 1일 딱 그때부터 변곡 나온다고, 10월 첫째 주부터 무조건 변곡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좀 쫄리는 게 있었어요. 왜냐면 호재들이 너무 많은 거야. 악재는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꺾일 것 같은 거야, 형태가.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악재가 한 번에 터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악재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거의 한 180발을 발사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발사했고요.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도 지금 현재 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헤즈볼라를 거의 괴멸을 시켰죠. 헤즈볼라를 괴멸을 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슬람 쪽에는 맹주가 둘이 있어요. 일단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있는데,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뭐 우리는 별 알바가 아니죠? 이러면서 관망을 하고 있고, 이란 쪽이 지금 노발대발하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. 이란, 이집트, 뭐 레바논, 헤즈볼라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랑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고 하나로 또 뭉쳐있는 경향이 강한데, 걔네들이 이번에 공격 당하면서 좀 이게 확정 분위기를 내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미사일이 180발 발사됐고 대부분은 아이언돔에 요격이 됐지만 몇 개가 착탄을 하면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.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런 미사일을 격추할 것이다,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요. 확전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면에 이란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,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보복 공격 안 하면은 우리도 미사일 공격 이걸로 그만할게 라고 하는 거 보니까,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이 이슬람의 맹주로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막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위상이 흔들리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, 보복을 할 수 있다 라면서 액션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요.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금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,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, 내가 이슬람 맹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맞아줘라 너희들이,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왜냐면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보복하지 마, 보복하면은 우리가 공격 더 할 거야, 근데 너희가 보복 안 하면 우리도 공격 더 안 할게,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좀 맹주로서의 위신을 지키는 그런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죠. 이스라엘 대통령은 아니야 공격할 건데 이러고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벼르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언제 한번 팔레스타인이 딱 공격을 해줘라, 명분을 한번 만들어줘, 우리가 시원하게 쓸어버릴게, 그거를 벼르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. 정말 너무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고, 이번에 PP 터트린 게 이제 거의 한 15년에 걸친 공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하면서 한 번도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딱 폭격을 해서 수뇌부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게 이스라엘이 주변국에서부터 계속 소규모 내전이 있었고 하는 게 짬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을 좀 보자면은, 사실 이게 지금 좀 큰 문제입니다. 미국 동남부에 있는 항만 노동자가 47년 만에 전면 파업을 돌입했는데, 이게 있잖아요, 하루에 약 50억 달러어치 손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40%를 저기서 감당을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 중 40%를 저기서 감당하는데, 쟤네들이 파업을 해버리면은 거기 가가지고 뭐 배들 뭐하고 정박하고 기다려야죠. 선적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하선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요. 하역 작업이 지금 중단이 됐다, 선적도 중단이 됐다. 그래서 수출입의 약 40%를 담당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파업을 해버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파업이 원만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 시장 리더가 해소가 될 것 같고, 지금 이게 안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상당히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뭐 요 정도. 그 다음에 파월 같은 경우는 추가 비컷 할 가능성은 없다,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. 일단 우리가 비컷을 한번 했는데 여기서 비컷을 더 했다가 빅스텝을 더 갔다가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하 할 가능성이 높다를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기서 추가로 비컷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금리 인하가 너무 거치거나 금리 인하가 혹은 또 너무 느리면은 시장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이게 파월이 조심을 기해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그래서 결론을 딱 말씀드리자면은, 악재들을 있을 대로 다 쳐맞은 시장이 많이 흘러주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이 흘러주고 있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일단은 이번에 월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
자, 월봉을 체크했을 때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? 월봉의 시가, 캔들봉의 시가는 중요하다. 주봉도 마감이 됐을 테니 한번 보시죠. 주봉도 여기 시가가 겹치는 자리가 있고요.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가 앞으로의 매물대가 될 것 같거든요. 여기는 이제 가까우니까 블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,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요 정도가 앞으로 지지받을 매물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 말이죠.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락폭이 너무 강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흐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10월 한 셋째 주까지, 한 10월 20일 정도? 10월 20일까지 시원하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거의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 일변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하락이 이번에 좀 나왔는데 이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가 좀 길어질 수 있다.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. 만약에 제가 변곡이 또 나올 것 같으면,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곡이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잖아요. 이러면 제가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변곡이 내가 봤을 때 거의 마지막이야. 이번 변곡만 잘 버티잖아요? 상승 나올 것 같아요. 이번 하락만 잘 버티면은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때부터는 상승해가지고 9월 10월달 초까지 계속 상승할 거야, 이때부터 하락할 거야 했던 거를 아마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다음 변곡도 한번 잘 맞춰보면 다 같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